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진짜 강자는 중국이지. 오늘도 방콕 수안팡 시장 한 구석. 태국 상인 위라코는 이렇게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연일 한국의 성장 소식이 들려오지만 위라코는 여전히 확고한 믿음으로 중국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서서히 그의 삶을 뒤덮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태국 상인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수안팡 재래시장에서 과일 수출업을 하고 있는 위라콘 수차리타 나쿤입니다. 방콕의 심장부와도 같은 이곳에서 저는 지난 15년간 수안 농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열대과일 수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안 농장은 방콕에서도 손꼽히는 과일 수출 업체로 특히 망고와 두리안의 품질은 시장에서도 정평이 나 있죠.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신선한 과일들이 농장에서 직송되어 오고 저는 그것들을 정성스레 분류하고 포장해 중국의 대형마트 체인으로 보냅니다. 매일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시장은 활기를 띱니다. 과일 향기와 상인들의 외침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오늘도 중국 바이어로부터 주문 확인 메시지가 도착했네요. 두리안 300상자, 망고 500상자.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주물량입니다. 중국과의 거래는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져 왔어요. 태국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란 달콤한 과일들은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그 덕분에 저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위라콘. 오늘도 중국 수출 물량이 많겠군 이라며 동료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죠. 다른 상인들이 내수 시장의 불안정한 가격 변동에 전전긍긍할 때도 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등에 업고 꾸준히 성장해 왔으니까요. 제 창고는 항상 과일로 가득 차 있고 직원들은 쉴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물건을 실은 트럭이 창고를 떠나 국경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녁이 되면 시장 뒤편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러 동료 상인들과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차가운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저는 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중국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거야. 이것은 저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후에 대한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죠. 주변의 신경질적인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거래는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견고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리면 저는 오늘의 매출을 정리하고 내일의 주물량을 확인합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과일 상자 하나하나에는 태국의 태양과 땀, 그리고 저희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올 중국의 주문을 기대합니다. 방콕의 밤은 깊어가고 저는 내일의 활기찬 시장을 그리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 생각은 언제나 같습니다. 중국이 있는 한 수안 농장의 미래는 밝다. 최근 들어 방콕의 TV와 신문에는 연일 한국 관련 기사가 넘쳐납니다. 제가 아침 일찍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들리는 라디오에서도 커피숍의 대형 화면에서도 한국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 한국은 오히려 더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군요. K방역의 성공적인 대응, 빠른 경제 회복세, IT 산업과 콘텐츠 시장의 폭발적 성장,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수출의 대박 행진까지. 위라콘, 이거 봤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또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네. 시장에서 만난 파타나가 스마트폰 뉴스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 믿기지 않아. 하지만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일시적인 행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 그런 작은 나라가 얼마나 가겠어. 중국 따라가면 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옆에 있던 몇몇 상인들이 놀란 표정을 짓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등에 업은 제게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그저 일편의 해프닝으로만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시장 안쪽 카페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TV에서는 한국 관련 뉴스가 계속됩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한국 제품들이 프리미엄을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국 제품과 문화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위라콘, 자네 아들도 한국 브랜드 스마트폰 쓰지 않나? 옆자리에 수파차이가 물어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도 어느새 한국 제품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스마트폰, 딸이 즐겨보는 드라마, 아내가 애용하는 화장품까지 모두 한국에서 온 것들이었죠. 하지만 곧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오후가 되자 중국 바이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행히 주물량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가격 협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시장 건너편에 새로 생긴 한국 식품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여러 상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의 주제는 어느새 한국과 중국의 경제 전망으로 흘러갑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야. 그들은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있어. 파타나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은 중국이야. 한국의 성공은 중국이 허락했기 때문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시의 전광판에서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광고가 번쩍이고 도로는 한국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웃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저는 여전히 제 사업의 기반인 중국 시장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중국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 태국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 브리핑을 들으며 저는 제 선택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북부 치앙마이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관광업 회복을 위한 중국인 관광객 특별 비자 프로그램, 그리고 중국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 경제구역 확대까지 이 모든 것이 중국 자본에 대한 태국의 적극적인 구애를 보여주고 있었죠. 역시 정부도 중국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저는 사무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분주한 시장의 모습이 저의 미소를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발표 내용 중에서도 중국 태국 간 농산물 교역 확대 부분에 저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제 정부까지 나서서 중국과의 무역을 지원한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향 수출 물량을 2배로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제 오랜 거래처인 상하이의 리우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우, 우리가 10년 넘게 거래해왔지 않나? 이제 우리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왔네. 내가 물량을 2배로 늘릴 테니 너도 판매망을 더 확대해보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리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결국 그도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고 확장 계획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창고 옆에 있는 빈 공간을 추가로 임대하면 충분히 늘어난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고 관리인인 손바세게 확장 계획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중국 시장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닐까요? 요즘 세계 정세가 좋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저는 손밭의 말을 가볍게 잘랐습니다. 걱정 마. 중국은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을 재빨리 억눌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의 거래가 저를 배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저는 사업 확장 계획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창고가 2배로 커질 거야. 중국으로 가는 물량도 2배로 늘어날 테고. 아내 순한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다른 시장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만한 시장이 어디 있겠어? 한국 같은 작은 나라보다는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훨씬 안정적이지.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대학생인 큰아들 타노는 아버지, 그럼 제가 중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중국어는 앞으로 너희 큰 자산이 될 거야. 우리 가족의 미래는 중국과 함께 할 테니까. 제 사업이 호황을 누리던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작스레 걸려온 리우의 전화는 저의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위라콘, 미안하지만 이번 주 주문은 모두 취소해야 할 것 같네.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락다운이 강화되었어. 통관도 지연되고 있고. 리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일시적인 상황이겠지. 다음 주에는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고로 향하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의 검역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내용에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출하 준비가 완료된 과일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아침 중국으로 출발했어야 할 물량이었습니다. 손밭은 제 표정을 보고 이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죠? 손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열대 과일은 신선도가 생명인데 이미 최상의 상태로 포장되어 출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내 시장의 일부를 풀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해. 곧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중국에서는 여전히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정부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표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가능성을 이유로 신선 과일에 대한 검사가 극도로 엄격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창고 상황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출하하지 못한 과일들이 썩기 시작했고 지독한 악취가 창고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썩은 과일을 처리하는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새로 들어오는 농장 물량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위라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무실에서 회계장부를 검토하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강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곧 풀릴 거야. 중국이 영원히 문을 닫을 순 없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도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은 예전 같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던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밤마다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썩어가는 과일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은행 대출금 상환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직원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함께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창고에 혼자 남아 썩어가는 과일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어야 할 공간이 이제는 부패의 냄새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중국 바이어들과 주고받은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거래, 그토록 믿었던 시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곧 풀릴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업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우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위라콘, 정말 미안하네. 중국 정부의 수입 제한이 더 강화되었어.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조함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중국과의 무역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는데 눈길을 사로잡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세안 국가들,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로 코로나 이후 빠른 회복세, 이런 제목의 특집 기사였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한국과의 FTA 협정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로 올해 GDP 성장률이 반등했습니다. 특히 전자 분야에서 협력이 두드러집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파타나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위라콘 들었어? 베트남은 한국 덕분에 올해 GDP 성장률이 반등했대. 우리도 중국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건 아닐까? 파타나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야.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제 말과는 달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걷다 보니 예전에는 없던 한국 제품 매장들이 늘어나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산 가전제품, 화장품, 식품들은 고가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태국 내에서도 한국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쪽 전자제품 상가에 들어가니 온통 한국 브랜드 광고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인 뿌라삿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위라콘, 우리 가게도 이제 한국 제품만 취급하기로 했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팔리더군. 그는 자랑스럽게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중국 제품은 이제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과일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 한국 유통업체들이 태국 현지에서 직접 과일을 수매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바이어들보다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요구했지만 그만큼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관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해외 투자가 지난해 대비 30% 증가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큰아들 타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한국어 강좌를 신청했어요. 대학에서 무료로 개설한 프로그램인데 경쟁률이 정말 높았어요. 저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국어는 어떻게 된 거니? 타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가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들도 모두 한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모든 기사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베트남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베트남은 일찍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전자제품, 섬유, 농산물 수출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 오랜 친구인 베트남 상인 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란, 너희 베트남은 정말 한국과의 거래로 잘 되고 있는 거니? 트란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위라콘 말도 마. 우리 회사는 작년에 비해 매출이 2배로 뛰었어. 한국 시장은 정말 안정적이야. 너도 한번 시도해봐. 전화를 끊고 나서도 트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중국 시장의 회복을 기다려야 할지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중국이 회복하면 다 따라올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지만 확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웃 국가들이 한국과 손잡고 앞서가는 동안 저와 제 사업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펼쳐보니 경제부 장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은 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그 기사 바로 옆에는 작은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반도체 기업이 동남아시아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려 했으나 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베트남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투자 제안도 태국 정부가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몇몇 과감한 상인들은 한국으로 무역 루트를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오랜 동료인 수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2달 전부터 한국 바이어와 접촉하기 시작했고 작은 규모지만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위라콘,
정말 힘들었어. 한국 바이어들은 품질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로워. 하지만 일단 신뢰를 쌓으면 정말 안정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수릿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한번 시도해볼 생각 없어?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수릿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렸지만 한국 시장은 제게 너무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게다가 태국 내에서는 한국과의 무역을 지원하는 기반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부 지원이나 네트워크가 전무했고 이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한번 알아보긴 할게. 제 대답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중국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시장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과일 수입 규정, 품질 기준, 통관 절차 등을 찾아보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국과 달리 공식 문서는 모두 한국어나 영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적절한 현지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수리처럼 처음부터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수리색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라콘, 난 결국 실패했어. 한국 시장은 정말 진입장벽이 높더라. 태국 내 기반이 없어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는데 역부족이었어. 수릿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기존의 내수 시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릿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 도전했던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뚜렷한 정부 지원 없이 개인의 힘만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베트남의 상인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국과의 무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희망을 점점 접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도 부족했습니다. 창고에는 여전히 출하하지 못한 과일들이 쌓여 있었고 부채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한밤중 저는 창고를 찾았습니다. 썩어가는 과일 더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수완 농장의 상징이었던 그 과일들은 이제 실패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달콤한 향기 대신 부패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둠 속에서도 무너져가는 제 사업의 실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틀린 건 세상이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스스로를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시장의 소음도 예전과는 달리 활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중국 시장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저는 그저 지친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다가온 것은 회복이 아닌 몰락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경제 불황의 파도가 태국을 강타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관광객의 감소로 시작된 위기가 이제는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실업률 증가와 경제 침체를 보도했고 방콕의 거리는 점점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오늘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중국발 경제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태국 경제는 지난 2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TV 속 앵커의 목소리는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관광, 무역, 제조업 모두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텅 빈 창고에 홀로 앉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 사업 역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현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한 후 저는 그들에게 슬픈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부로 수완 농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불안이 교차했지만 그들도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던 듯 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남아있던 과일들은 이미 모두 처분했고 장비들은 빚을 갚기 위해 헐값에 팔았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가게 간판 수완 농장을 떼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15년간 제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던 그 이름을 떼어내는 것은 마치 제 영혼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위라콘,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지? 오랜 동료인 파타나가 제 옆에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도 얼마 전 가게를 접었다고 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재래시장은 이제 빈 점포들만 남아 유령 시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사업 실패를 알리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 순한다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도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위로를 건넸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은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을 둘러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북적이던 거리가 이제는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몇몇 노점상만이 힘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대부분의 가게들은 문을 닫은 채 임대 또는 매매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장 구석의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너무나 확신했던 중국과의 관계, 변화를 거부했던 제 고집,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들. 모든 것이 후회로 다가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카페 TV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태국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중국에만 의존한 결과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새로운 경제 파트너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은 일찍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번 위기를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문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두었고 그 바구니가 무너졌을 때 아무런 대안도 없었습니다.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경제는 추락하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이제는 텅 빈 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 있었고 그것마저도 곧 비와 바람에 지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완 농장의 역사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저는 마지막 남은 개인 물품이 담긴 박스를 끌어안고 무너진 가게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수완 농장의 흔적은 이제 희미한 간판, 자국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예전보다 훨씬 적어진 시장은 마치 폐허처럼 느껴졌습니다. 근처 전자제품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TV 소리가 적막한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특별 다큐멘터리 세계는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를 방송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전략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팬데믹 이후 신속하게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기술 혁신과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양측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때 그 작은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중국만큼 크지도 강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한국을 선택했고 태국을 포함한 중국 의존 국가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으로 갈 때 우리는 중국에 묶여 있었다. 저는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든 징후가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의 인기, 주변국들의 전략적 선택, 심지어 제 가족들의 한국 문화 선호까지.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변화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마지막 박스에서 가족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계속되는 한, 우리 가족은 영원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끝은 달랐다.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것만 고집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중국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았던 저의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예전에 시장에서 만나던 수파차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일찍 시작한 몇 안 되는 운 좋은 상인 중 하나였습니다. 위라콘, 괜찮아? 들었어. 정말 안타깝게 됐구나. 수파차이는 제 옆에 앉아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실은 내가 일하는 한국 회사에서 현지 경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 관심 있으면 소개해줄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딘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지만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텅 빈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이곳은
이제 쓸쓸한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고집과 변화 거부가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저녁 노을이 시장 위로 붉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박스를 들고 수파차이와 함께 걸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세상은 계속해서 변할 것이고 저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쓸쓸한 시장을 뒤로하고 저는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이제는 어둠에 잠긴 수완 농장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과거와 후회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위라콘의 굳은 손, 텅 빈 시장, 하늘을 쓸쓸히 비추며 천천히 암전됩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다른 길을 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계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태국이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변화를 읽고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답이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